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방대의 전공은 도고동문학과, 연기는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고 심지어 첫 무대에서는 객석을 등지고 연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조명 스태프로 강등됩니다. 그럼에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10년의 무명 생활을 버텨내는가 싶었는데 결국 연기를 포기하고 부산의 재즈 카페 사장님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남자는 2008년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년도의 나무주연상이었던 송강호가 자신의 왕관을 이 남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2008년 한국 영화계의 왕자를 차지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윤석.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20년 전 첫 연극을 시작할 때 한 자취방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영화배우로, 한 명은 재즈 카페 사장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갔었지만 결국 한 무대에서 시상자와 수상자로 만나게 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자 감독 김윤석. 40대의 나이에 왕자를 차지한 그를 보며 사람들은 늦가기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너무 미약하기 그지없었죠. 1986년 20살, 그리고 청춘의 시작. 김윤석은 동의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공 대신 학교의 연극 동아리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첫 연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윤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첫 무대에서 객석을 등지고 연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배우가 아닌 조명 스태프로 무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조명 스태프를 시작으로 연기뿐만 아니라 조명, 음량, 무대, 디자인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김윤석이 단순한 배우가 아닌 연기 괴물이라 불리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추격자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은 김윤석의 연기를 보고 장면들을 붙이면서 이런 괴물이 다 있나 싶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김윤석이 극혜의 선배 위치가 된 후에는 아예 연출부터 무대 총괄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맡아 공연을 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극단 사람들은 혹시 연극영화과 출신이냐 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워가며 1990년대 초 20대 중반의 나이로 김윤석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극단 연우 무대에 소속되어 본격적인 연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돈은 없었던 시기,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차가 끊기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졸면서도 신바람이 났던 그 시절, 그 청춘. 이 시기 김윤석은 산울림, 극단 76 등 한국 연극계의 정통파 무대를 거치며 내공을 다졌고 동료 배우인 송강호에게까지 영향을 줄 만큼 뛰어난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무명의 어둡고 긴 터널이 김윤석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대의 청춘이 30대의 나이로 접어듭니다. 김윤석의 뜨거웠던 열정은 어느 순간 차가운 회의감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까지 연극을 해야 하는가? 김윤석은 호련히 연극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고향인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학 극회 시절 지인이 소개로 라이브 재즈 카페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극을 할 때와 달리 이 시기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전혀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 김윤석은 오직 예술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삶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서울로 상경해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4.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누군가는 도전하기에 늦었다고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연극 활동을 통해 김윤석은 영화감독 전윤수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전윤수 감독의 영화 배3의 무초의 단역으로 김윤석은 영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울랄라 시스터즈, 2004년 범죄의 재구성, 시실리 2km에 출연하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2005년 KBS 드라마 부활에서 엄태웅의 복수를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천사장 역할을 맡게 되며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윤석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며 포기할 수도 있는 나이였죠. 그리고 김윤석에게 운명으로 다가올 2006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6년 김윤석의 삶을 바꾼 작품 첫 번째, 바로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MBC 아침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김윤석은 이 드라마를 통해 국민 불륜남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김윤석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부분은 그러니까 불륜하지 마! 어디다 대고 나 불륜에 빠진 거 아니야. 그 사람 사랑해. 이 부분입니다. 이때 김윤석의 아내 역할을 했던 하이라는 저 씬에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장이 꼬이더라 라고 밝히며 김윤석의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2006년 김윤석의 삶을 바꾼 작품 두 번째, 바로 천하장사 마돈나. 김윤석은 주인공의 알코올 중독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작품의 한 대사를 통해 연기력을 입증받죠. 가드 올리고 상대방 주시하고. 매 상황마다 감정선을 달리하며 연기하는 모습은 김윤석의 내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2006년 김윤석의 삶을 바꾼 마지막 작품, 어떤 건지 짐작가시나요? 최동훈 감독의 영화 타짜입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도박판의 전설적인 악인 아기를 연기했습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했던 40대 배우가 마침내 자신의 존재감을 한국 영화사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늦은 나이에 터져나온 폭발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화계는 김윤석에게 수많은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다들 김윤석의 다음 작품을 주목하고 있던 그때 김윤석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인 감독의 스릴러물을 선택한 것이죠. 김윤석의 지인들은 관객 수가 5만 명도 되지 않을 작품이라고 말렸지만 김윤석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 작품은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스릴러물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야, 4885 너지? 이 대사 하나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은 김윤석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 나무조연상,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대종상 나무주연상 등 7개의 상을 받으며 2008년 영화계의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20년 전 연기의 꿈을 함께 키우며 자취방에서 동고동락했던 송강호가 전년도 수상자로서 김윤석에게 트로피를 건네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윤석은 42의 늦은 나이로 대한민국 영화계에 우뚝 서게 됩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김윤석은 더 큰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9년 전우치, 2010년 황해, 특히 황해에서는 범죄도시 마동석 이전까지 한국 영화사 최강자를 지키던 면정학 캐릭터를 맡게 됩니다. 족발뼈로 사람을 부수고 칼을 맞은 상태에서도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는 면정학의 모습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 김윤석 스스로 인생작품이라 평가하는 완득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강하고 어두운 연기에 집중했던 김윤석은 완득이를 통해 인간미 넘치는 동주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주변의 의료와는 달리 역시 연기 괴물이었던 김윤석, 소설 속 동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게 됩니다. 특히 김윤석은 이 작품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설 속에서 동주는 학교에서 정장을 주로 입었지만 영화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며 이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석 스스로는 극중 동주의 모습이 본인과 가장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인터뷰에서 김윤석은 이 영화가 자신에게 가장 크게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하며 자녀들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완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김윤석은 천만 배우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최동훈 감독의 네 번째 작품인 도둑들. 김윤석은 마카오 박이라는 역할을 맡아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지현, 김혜수, 이정재 등을 비롯해 쟁쟁한 주연 배우들과 열연 속에서도 당연히 그 존재감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도둑들이 끝난 뒤 김윤석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도둑들은 김윤석이란 배우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네 번째 작품을 함께 하면서도 그를 보면 난 감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 이후로 2013년 남쪽으로 튀어, 화이, 2014년 해무, 타짜 신의 손, 2015년 세시봉,
극비수사, 검은사제들에 출연하며 그 연기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김윤석에게 제2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2017년 김윤석의 나이 51세, 그는 운명처럼 1987을 만나게 됩니다. 화의 이후 4년 만에 장준환 감독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고, 하정우와는 황해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정우 외에 유해진, 김태리, 강동원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이 있었지만 역시 김윤석은 김윤석,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유해진에게 자신의 과거 얘기를 말하는 장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결국 1987로 김윤석은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비롯하여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주요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2008년 추격자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할 때 전년도 수상자가 송강호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까요? 딱 10년이 지난 바로 그날, 다시 한번 송강호가 시상자로서 김윤석에게 왕관을 건네게 됩니다. 38회 청룡영화제에서는 송강호가 택시 운전사로 수상하였고, 39회에서는 김윤석이 1987로 수상하게 되며 트로피를 건네받게 됩니다. 청춘의 방황에 잠깐 헤어진 두 사람, 그리고 20년이 지나 무대에서 만난 두 친구,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한번 무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지방대 동문과, 동아리 초보 배우, 조명 스태프, 재즈 카페 사장, 그리고 40을 넘겨서야 이름을 알린 배우 김윤석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더 깊어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걸. 누군가는 20대, 누군가는 30대, 또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피어나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나의 시대가, 나의 청춘이 찾아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김윤석은 한번 무너졌고 10년간 돌아섰고 다시 시작하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속도를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돌아가도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도 결국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내공이 될 거니까요.